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전기계산 필기,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41번 100V 10A 1500rpm인 직류 분권발전기의 정격시에 계좌 전류는 2A이다. 이때 계좌 회로에는 15ohm의 외부 저항이 삽입되어 있다. 계좌 건선의 저항은? 자, 41번 계산 문제인데요. 기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00V라고 한 거는 단자전압 V고요. 10A는 부하전류 I를 의미하고요. 자, 1500rpm 얘는 회전 속도네요. 자,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라고 했습니다. 계좌 전류가 2A니까 계좌 전류 기호는 IF를 계좌 전류라고 하고, 그러니까 계좌 회로에는 15ohm의 외부 저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15ohm을 RF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계좌 권선의 저항, 소문자 RF, 얘는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직류 분권 발전기에 관한 문제니까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는 이렇게. 요게 계좌예요. 자, 요 계좌하고 전기자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정규반 수업 때 많이 했었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계좌랑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된 거. 요게 분권 발전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넣어볼게요. 자, 100V 줬습니다. 그러면 단자전압이니까 여기에 100V가 인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호는 V입니다. 자, 두 번째가 10A. 쟤는 부하 전류니까 여기 부하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하가 연결이 돼야 전류가 흐르니까요. 연결됐고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 I가 10A다 준 거고요. 그 다음에 1500rpm. 전기자는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 회전 속도 N이 1500이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계좌 전류. 여기 계좌에 흐르는 전류 IF입니다. 이게 계좌입니다. 얘가 몇 암페어? 2A 준 거고요. 자, 그런데 15ohm의 외부 저항이 삽입되어 있다 그랬어요. 15ohm. 자, 여기 계좌 저항 말고 어떤 외부 저항이 여기 연결됐다는 거예요. 외부 저항. 이거를 RF라고 했습니다. RF가 15ohm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이때 계좌 권선의 저항, 이 계좌 권선의 저항 RF가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좀 수월해요. 자, 그러면 일단 저항을 구해보자고요. 자, 여기가 계좌인데 이 계좌 권선 전체, 이 계좌 권선 전체의 저항은 이렇게 되나요? 계좌 권선 저항 RF 더하기 RF 외부 저항. 이게 계좌에 있는 저항 전체죠. 자, 이거는 R은 I분의 V죠. I분의 V. 그런데 I는 계좌 권선이니까 계좌 권선에 흐르는 전류 IF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식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RF니까 RF는 자, IF분의 V에다가 요 RF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RF가 되겠죠. 자, IF는 몇 암페어? IF는 2A예요. V, 전압이 여기 걸린 전압이죠. 요 사이 걸린 전압이 이렇게. 그러면 단자 전압 100V가 병렬이니까 여기에도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마찬가지 100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RF가 외부 저항 15ohm이 있다고 했잖아요. 1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00은 55ohm인데 50에서 10을 빼니까 45ohm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직류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에서 나타내는 관계로 옳은 것은? 자, 발전기 특성 곡선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자, 우리 해설에 이 표 있죠. 이 표에 보면 여기서 관계를 물어보는 건 무부하 특성 곡선하고 외부 특성 곡선의 관계를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외부 특성 곡선 물어봤으니까 한번 외부 특성 곡선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세로축, 얘가 종축이에요. 종축은 뭐가 있어요? 단자전압이죠. 이렇게 단자전압을 나타내는 거다. V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횡축, 얘는 I, 부하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횡축은 부하전류, I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은 뭐하고 뭐의 관계냐? 단자전압 V하고 부하전류와의 관계다. 이렇게. 그럼 답은 부하전류와 단자전압. 이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얘를 물어봤지만 무부하 특성 곡선도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정규반 때 어떻게 암기했냐면 이렇게
무, 전, 이렇게. 그 다음에 왜, 단, 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무부하 특성 곡선은 전압하고, 이게 다 전압이잖아요. 뭐가 나와도 돼. 전압하고 계좌 전류와의 관계다.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 외가 나오면 외부 특성 곡선은 단자 전압하고 부하 전류와의 관계다. 그래서 무전계, 외단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잘 안 되죠. 요 따로따로 암기하시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만 암기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43번. 가정용 재봉틀, 소형 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 엔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류와 직류 양쪽 모두에 사용되는 만능 전동기는? 자, 여기 밑줄 그을까요? 교류와 직류 양쪽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만능 전동기라 한다. 만능 전동기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이렇게 나오시면 돼.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직류도 쓸 수 있고 교류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44번. 동기발전기에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암기할게요. 44번. 회전 계좌형. 동기발전기는 회전 계좌형. 계좌가 회전합니다.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네, 뭐 2번, 3번, 4번이 이유겠지만 이 이유는 그냥 암기 안 해도 되고, 자, 1번 가져갈게요. 1번. 기전력, 동기발전기의 기전력 파형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고조파를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자, 고조파를 제거하는데 그 고조파를 제거하는 권선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절권. 두 번째가 분포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회전 계좌형을 쓰는 이유, 요거는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그냥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는 건 회전 계좌형이 아니라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사용하는 거다. 그냥 차라리 요걸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45번.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에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2차에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1차에 흘러들어가는 여자 전류는 기본파 전류 외에 주로 몇 고조파 전류가 포함되는가? 자, 여자 전류는 외형파입니다.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몇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암기할게요. 답은 3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46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위상차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46번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이 뭐냐면 자, 발전기 2대 이상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A발전기라고 하고 자, 얘를 B발전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발전기를 병렬로 연결해서 여기 부하에 전기를 보내는 거. 이게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입니다.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병렬 운전 조건을 만족하면 좋죠. 병렬 운전 조건. 이거 한번 써보자고요. 자, 첫 번째 네 가지만 쓸게요. 자, 기전력에 자, 두 발전기의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기전력의 크기. 자, 두 번째가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된다. 자, 세 번째가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자, 네 번째가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써드리냐면, 우리 필기에서도 물어보지만 실기에서도 가끔 물어봐요.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네 가지 쓰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한번 눈여겨보시고. 자, 그럼 지금은 뭘 물어본 거냐면,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는데 위상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르면 자, 일단 답을 유추하기 전에 다르면 자, 달라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왜 위상이 달라지는지 위상이 달라지는 이유는 원동기에 출력이 변했기 때문이다. 출력 변화 때문에 위상이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위상이 달라지면
전압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전압 차이 때문에 어떤 순환전류나 횡류가 생길 텐데 위상이 다르면 유효분의 횡류가 생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을 보면 유효 횡류가 흐른다는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좀만 더. 자,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얘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얘도 물어봐요. 그러면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자, 이유입니다. 얘는 여자 전류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여자 전류 변화. 자, 그러면 얘도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전압의 차이가 생겨요. 두 발전기 사이에 전압 차이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순환전류나 횡류가 생길 텐데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무효분의 횡류가 생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가져가세요. 기전력의 위상, 기전력의 크기 같아야 되는데 다르면 이 현상입니다. 답은 3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변압기에서 사용되는 변압기유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변압기유라는 거는 절연유죠. 자, 절연유 구비조건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틀린 거 물어보면 항상 얘야. 점도가 높을 것. 답 1번 꼭 암기하시고, 점도라는 건 뭐냐면 끈적거리는 거예요. 끈적거리는 거. 근데 변압기에 있는 절연유는 막 배관 같은 데를 통과해서 막 돌아다녀야 돼. 그런데 점도, 끈적거림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배관이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절연유는 점도가 낮아야 돼요. 높으면 안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48번. 상전압 200V의 3상 반파 정류 회로에 각상의 SCR을 사용하여 정류 제어할 때 위상각을 6분의 파이로 하면 순저항 부하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자, 48번. 정류 회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류 회로가 3상 반파 정류 회로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정류 회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상 반파 정류가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단상 전파. 자, 세 번째가 삼상 반파. 자, 네 번째가 삼상 전파 정류 회로가 있죠. 자, 출력이 많이 나오는 건 삼상 쪽이 많이 나오죠. 삼상. 그다음 출력이 적은 거는 단상 쪽이 적어지는 거고요. 자, 우리 어찌됐건 정류라는 건 뭐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그때 직류 전압이 얼마큼 나오느냐? 이 D는 단상 반파는 0.45배 나옵니다. 뭐에? 교류 값에. 자, 전파는 이 D는 얼마 나와요? 0.9배 나옵니다. 자, EA는 교류고 ED는 직류라는 의미예요. 삼상 반파 직류 전압 ED는 얼마 나올 거냐면 1.17배의 EA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삼상 전파 얘는 가장 많이 나오죠. ED는 1.35배의 EA가 나올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정류회로에서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반파 0.45, 전파 0.9, 삼상 반파 1.17, 삼상 전파 1.35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이오드로 정류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뭘로 정류하냐면 SCR로 정류한다 이겁니다. SCR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위상각 또는 점호각이 나와야 돼요. 그럼 위상각이나 점호각 얘를 지금 6분의 파이니까 파이는 라디안법으로 180도니까요. 6분의 180 하면 몇 도예요? 30도가 되겠네요. 30도. 자, 위상각이 30도. 다이오드 정류에서 만약에 SCR 정류다.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써놓고 SCR 정류면 여기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또 얘는 그냥 더 쉬워. 그냥 코사인 알파만 해주시면 되고 얘도 코사인 알파만 해주시면 돼. 자, 하나만 더. 만약에 문제에서 전류가 연속적이다 하면 0.92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아니라 그냥 얘처럼 코사인 알파만 붙여주면 된다. 여기까지 가져가세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회로냐면 삼상 반파예요. 삼상 반파에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 얘를 물어봤으니까 공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ED 직류전압은 1.17배 곱하기 교류전압이 200V네요. 200 곱하기 코사인의 위상각 점호각이 30도다. 이렇게 넣으면 답이 나오겠네요. 답 찾으면 답은 203V가 되겠습니다.